라이선싱콘 2020 행사 계속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오늘 두 번째 세션의 패널 토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성식 교수입니다. 패널 토크는 오늘 앞선 강연에서 좋은 강연해 주신 전문가분들 모시고 심층 인터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패널 토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댓글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강연자분들께 질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많은 질문들 남겨주시면 토크 후반부에 여러분들의 댓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대세 콜라보레이션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주제로 좋은 강연들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강연을 해주신 전문가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가지니와 진로 콜라보 사례 및 브랜드 굿즈 상품 제작 사례를 주제로 말씀해 주신 KT AI 빅데이터 마케팅 팀의 정미리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또 프로모션 콜라보의 사례, SPC 콜라보의 흐름과 성공 사례를 주제로 말씀해주신 보에너스 정웅 아트 디렉터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캐릭터 콜라보로 무한 확장하다를 주제로 강연해주신 롯데마트 토이저러스의 김경근 CMD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바로 심층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의 정미리 과장님께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강연 내용 말씀 들어봤더니 밀레니얼 세대를 주 고객층으로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말씀 주셨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주 고객층으로 타겟으로 삼는 콜라보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특별히 더 유의하거나 고려해야 될 MZ 세대만의 특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기가지니의 경우는 좀 이렇게 다양한 그 연령층을 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 시즌 콜라보를 진행할 때마다 좀 다양한 브랜드와 좀 새로운 타겟층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여름에 선보인 지니즈 백 같은 패키지는 MZ세대를 타겟팅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추석 시즌에 선보인 지니놀이백 같은 경우에는 기가지니가 가족형 단말임을 고려해서 가족 남녀노소를 타겟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그 MZ세대를 타겟한 지니즈 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MZ세대들은 좀 이제 남들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좀 선호하고 재미와 좀 신선함, 트렌드, 힙함을 좀 추구하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좀 새롭게 떠오른 트렌드인 홈캉스라는 컨셉으로 MZ 세대들이 좀 더 나만의 공간에서 좀 이색적인 경험을 해봤으면 해서 이번에 콜라보를 좀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순히 이렇게 콜라보 제품의 굿즈 형태의 제품들 이외에도 다양한 레퍼런스를 시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도 언급해 주셨지만 글래드 호텔에서 제공한 기가지니와 진로 콜라보 룸 같은 체험형 상품도 출시를 하셨었고요. 또 그 콜라보 패키지를 클라우딩 펀딩 채널들을 통해서도 출시하시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하실 때 뭔가 전략적으로 기대했던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지점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시도들을 하셨을까요? 콜라보 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굿즈만을 좀 더 고객분들한테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고객분들에게 콜라보 연장선에서 좀 확장된 경험, 좀 재미있는 이색 경험을 좀 선보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가지니가 인공지능 기술이긴 하지만 이렇게 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호텔과 같은 거와 좀 협업을 해서 AI 호텔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기술들을 우리 삶 속에서 좀 더 쉽고 자연스럽게 조금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콜라보 룸을 기획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클라우드 펀딩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KT 브랜드의 이미지라는 거에 좀 한정하지 않고 좀 콜라보 본연의 제품으로 좀 고객에게 다가가고 싶고 마케팅 관점에서는 고객의 반응성 그리고 시장의 반응성을 조금 가늠해보고 싶어서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가지니라는 이제 브랜드를 이제 제품을 만들 때 이제 기가지니 사용자만 아니라 MZ 세대를 포함한 좀 이렇게 IT랑 주료랑 이제 이종 사업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기가지니를 사용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MZ 세대를 포함한 좀 다양한 고객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클라우드 펀딩 채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체험의 경험들이 기가진이라고 하는 서비스에게도 캐릭터의 스토리를 부여해주고 있는 그런 효과들도 발생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흥미로운 그런 시도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보에노스 정웅 디렉터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특히 그 보호라는 캐릭터가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캐릭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캐릭터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콜라보 영역에서 사랑받는 이런 보호 같은 캐릭터들 어떤 특징이나 강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콜라보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일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개인 창작물 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 창작자가 만들다 보니까 저 개인의 기호가 많이 들어가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중의 흐름을 따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키돌트라는 키워드와 맞물려서 매니아층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일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런 문화, 이제 그 매니아층들이 일부긴 하지만 그런 디자인적으로 충분히 어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 시장의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을 보면 아주 짜여진 계획을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들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캐릭터 디자이너나 혹은 개발자의 고유한 아이디어가 오히려 또 큰 사랑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측면에서 또 보호 같은 경우는 특히 후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롯데마트의 김경군 CMD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겠는데요. 그 아까 강연 내용을 들어보면 완구 캐릭터 상품 이런 영역들은 오프라인 채널의 중요성들,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그런 그 마켓들이 더 강점을 갖고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뭐 코로나다 이래서 비대면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고 상당 기간 이렇게 비대면 환경이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비대면 환경에서 캐릭터나 완구 같은 이런 그 오프라인 중심의 산업들이 어떤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될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는 사실은 시각적 요소를 통해서 강렬한 어떤 구매욕을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 시국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새로운 것 상품들 그리고 매장들을 찬찬히 둘러보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온라인상의 상품 속에서 이미지를 통해서 구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캐릭터 라이센시들이 그런 인터넷상에서 보게 되는 내 상품의 이미지를 어떻게 잘 포장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요소들을 디자이너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기본적으로 완구나 캐릭터 상품들은 집에서 혼자 하는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런데 결국 재구매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코로나 시대에 이런 많은 리스크를 제가 부담하면서 다시 매장에 와서 물건을 구입하려면 지금보다 더 파고들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상품들이 한 번 갖고 노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 연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들 만한 완구나 캐릭터 상품의 구매 요소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 뭐 비대면 환경이든 아니면 대면 환경이든 캐릭터 자체가 갖는 흡입력의 요소들을 창출해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그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탄탄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계신 기업 가운데 하나로 평가를 받고 계신데요. 사실 이 IP 산업계를 돌아보면 뭐 이렇게 젊은 독립 디자이너 분들이시라든가 아니면 스타트업 단계의 캐릭터 기업들이 많이 계셔서 근데 이런 분들은 유통망과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취약한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토이저러스 차원에서 이런 젊은 독립 디자이너나 스타트업 분들과 협업을 한번 해보실 의사가 혹시 있으신지 만약에 그런 기회를 갖게 되신다면 적어도 우리 토이저러스랑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 정도는 좀 준비를 미리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혹시 같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먼저 저희 롯데마트에서는 새로운 신규 파트너사들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저희 구매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 특히 뭐 제 앞으로 이제 하시게 되면 제가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리게 되고요. 근데 사실 제가 17년도에 그 유명 작가들하고 같이 이제 피규어들을 많이 제작하다 보니 그 뒤로 이제 특히나 인터넷 카페들 그리고 동호회 차원에서 저한테 많은 쪽지나 이렇게 연락들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거의 10분이 오면 제가 10분 다 답장을 다 해드리고 제 연락처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실제로 만나보면
내 캐릭터와 내 상품의 강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 상품은 어느 측면에서 팔릴 것 같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내지는 제가 살아온 경험을 봤을 때 이런 건 먹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치화할 수 없는, 특히나 이제 이런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네트워크 분들이 같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한 동종업계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동종업계 분들은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영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이 시장에 라이트한 사람들의 대중의 어떤 그런 니즈를 좀 벗어난 경우도 생각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고객으로 의해서 고객들이 구매하게 하겠습니까라고 여쭤보면 그런 부분들이 강점이 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많은 대중분들하고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해보시고, 그리고 사실 밖에 나가서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가분들이 정말 작가분들끼리 많이 소통을 하시다 보니 요즘은 밖에서 뭐가 잘 팔리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뭐가 잘 팔리나요? 라고 얘기를 드리면 주로 이제 자기들이 자주 가는 홍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 롯데마트 토이저러스는 이제 홍대의 어떤 특정 상권을 보고 저희가 하는 곳들이 아니라, 하는 그런 마켓이 아니라 전국에 이제 120개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는 루틴하게 모든 노멀한 사람들을 위한 저희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누구 남녀노소가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시장의 트렌드를 먼저 보시고 그곳에 있는 잘 팔리는 상품들의 요소들을 먼저 분석을 하셔서 내 캐릭터나 내 상품의 장점하고 결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젊은 이 작가분들이시라든가 특히 이제 캐릭터 쪽에는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작가 마인드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사실 학교에서도 학생들과 이런 워크숍 같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획자적인 마인드와 아티스트로서의 마인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노하우를 역시 그 실전을 통해서 체득하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 사실 많은 그 학생들이나 스타트업분들에게 그런 기회도 사실은 많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뭐 학교라든가 또 콘텐츠진흥원 같은 이런 그 기관에서 그런 인력 양성 사업을 하실 때 그런 협업할 수 있는 워크숍 프로젝트들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또 우리 말씀을 그런 쪽으로 또 해주신 것 같아서 또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보이너스 정웅 디렉터님께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실제로 콜라보라고 하는 그런 작업이 일반적인 컨텐츠 기획 과정하고는 좀 다른 그 속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획의 프로세스 같은 것들은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 뭐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콜라보라고 하는 영역은 도대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이 프로젝트로 성사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들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정보도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서 경험담을 중심으로 콜라보레이션의 기획에서부터 뭐 협업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콜라보레이션 기준이 보편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 창작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만든 캐릭터 디자인이 기업들과의 콜라보를 함에 있어서 말 그대로 좀 체급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대기업에서 이제 먼저 러브콜이 와야지만 저희 IP를 알릴 수 있는 기획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안에서 갑과 을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 기업에서도 최근에 이런 그러니까 개인 작가들의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한다는 그런 생각은 일부 했던 건, 어떻게 보면 네임드 있는 캐릭터와 대기업이 콜라보하게 되면 각각의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먼저 진행을 하던 회사의 그런 메시지가 깎이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업이 개인 작가와 콜라보를 하게 되면 기업의 메시지를 조금 더 많이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콜라보를 하면서 많이 진행을 하게 됐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좀 더 유연하게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콜라보레이션을 그동안 많이 좀 진행을 해오면서 느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콜라보라는 게 결국은 프로모션 이벤트로의 속성이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IP를 갖고 있는 작가로서 생각이 들기론 이런 요즘 많이 고민되는 부분은 콜라보 프로젝트보단 이런
자체 컨텐츠를 만드는 부분에 좀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의 과정에서 뭐 말씀하신 가까울의 이런 그 현실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그 디자이너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앞선 그런 노력들이 선행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으로 또 들리기도 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정미래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SNS 업무를 겸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콜라보를 진행을 하실 때 SNS에 대한 반응을 더 고려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콜라보 진행을 하실 때 아까 우리 정웅 디렉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벤트성을 아무래도 이제 어느 부분은 갖게 되는데 콜라보를 진행할 때 SNS에서 화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고려하시거나 이렇게 투여하시는 어떤 특별한 자원들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 시즌마다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제 만약에 콜라보를 하게 되면 매 시즌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저희 기가진이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 오마이진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공개를 하고요. 어쨌든 질문해 주신 화제성의 경우에도 어떤 고객들의 관심과 호기심이 있어야지 화제성이라는 부분과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매 시즌마다 이제 콜라보 티징 영상을 좀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고 좀 재미를 요소로 해서 티징 영상을 업로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화제성을 쭉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 패키지를 그냥 단순히 사서 구입해서 놓는 게 아니라 이 패키지를 이용해서 굿즈를 이용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이제 팁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좀 고객들이 그리고 SNS에서 이제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을 해서 SNS 안에서의 바이럴을 신경을 쓰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연결되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경근 CMD님, 그 요즘 트렌드가 엄청 빨리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빠른 트렌드 전환의 시대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함께 아까 강연 말씀을 들어봤더니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또 포부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싶으신지 한번 구체적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트렌드 태권브이를 처음 만들고 나서 태권브이 관련 담당자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태권브이 피규어를 만들고 나서 그 전에 10년 동안 만들었던 상품보다 더 많은 상품을 런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너무 즐겁고 제가 또 하나의 트렌드를 만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뒤로 트렌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집사람하고 저희 아기랑 같이 이제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이제 갔다 왔었는데 한 1, 2년 전에 그때 느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결국 컨텐츠를 상품이든 매장이든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고객한테 전달할 것인가. 근데 트렌드를 새로 만드는 트렌드는 이제 아예 공간에서 이 모든 상품과 컨텐츠와 IP와 모든 즐거움까지를 한꺼번에 주고 싶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 놀이 요소는 항상 공통적으로 있지만 캐릭터가 계속 바뀌면서 그 공간이 계속 새로워지는 트렌드. 결국 저는 이제 오프라인 MD고 오프라인 바이어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생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이 매장이 정말 재밌는 매장이 되고 거기에 가면 하나의 캐릭터 테마파크가 되는 그런 트렌드를 좀 만들어내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그 스케일이 큰 그 비전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공간의 테마파크와에 관련해서는 많은 영역에서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오프라인 매장으로서 그 공간에 찾아오시는 고객들에게 최대한의 즐거움과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테마파크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꼭 그런 야심찬 계획이 성과를 구체적으로 이루시기를 저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정웅 디렉터님께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캐릭터 콜라보레이션을 가장 많이 경험하신 디자이너를 꼽으라 그러면 역시 정웅 디렉터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그 많은 콜라보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신 경험들을 바탕으로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이런 것만큼은 반드시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뭐 혹시 본인만의 노하우, 영업 비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살짝만 공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뭐 별다른 노하우라는 것은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캐릭터를 좀 기업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담당 프로젝트 이제 담당자님들과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작가로 시작한 게 아니라 디자이너로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 기존의 자료들을 좀 많이 요청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SPC 콜라보 사례 같은 경우도 제가 담당 MD님한테 굉장히 많이 좀 귀찮게 했습니다. 이번에 맨디니 콜라보는 어떻게 하게 됐나요? 혹시 어떤 결과물들이 있나요? 혹은 어떤 매뉴얼들이 있나요? 이런 리소스들을 최대한 좀 많이 받게 됐고, 그리고 그쪽 담당자님께서 어떤 매장에 어떻게 콜라보를 할 건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좀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나라도 더 노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게끔 하는 게 제가 그동안 좀 콜라보를 하면서 많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많은 장르의 작가분들을 직접 뵈면 작품 속에서 이렇게 먼저 만났던 캐릭터들이 작가분들 안에서 이렇게 출발한 게 아닐까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사실 오늘 정웅 디렉터님 저도 처음 뵙는데요. 정웅 디렉터님을 뵈니까 보헤너스 캐릭터들이 왜 이런 그 느낌을 갖게 됐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공통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세 분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실전 경험들을 누구보다 많이 갖고 계신 세 분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금까지 해봤던 콜라보레이션 분야들 말고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콜라보레이션 분야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지 한 분씩 이렇게 차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미리 과장님부터. 기가진이의 경우는 그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IT 기기이지만 페르소나가 있지 않아서 좀 이렇게 기가진이에게 캐릭터를 부여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다양한 옷을 갈아입고 다양한 이제 캐릭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IP사들과 조금 더 콜라보를 진행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기가진이가 대화뿐만 아니라 이제 모션 제어 같은 기능도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넘어서 이제 기능까지 확장된 콜라보를 한번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네, 역시 기가진이에 대한 사랑이 깊으신 걸로. 자, 정웅 디렉터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6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희 캐릭터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하던 시기입니다. 뭐 디즈니 캐릭터 같은 경우도 5년 정도 빌드업을 시키고, 아무래도 대중들은 이제 그 인기에 빨리 식기 때문에 다음 차기작을 준비를 하고 다시 또 빌드업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개인 작가가 만든 그 고집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컨텐츠를 지금 일부 기획을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는 디지털 아이템도 일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시각화된다면 다시 한번 콜라보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독창적인 캐릭터들 기대가 되고요. 김경근 CMD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기존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나 모바일 게임 캐릭터들, 그리고 새로운 상품군들과의 이제 콜라보를 많이 기획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실존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이제 좀 저희 추억의 컨텐츠를 다시 한번 살려보고 싶은데, 제가 사실 80년대 초반생이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에 그때 이제 신생아 숫자가 가장 높은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세대들이 추억을 공감할 수 있는 이제 2000년대 초반, 중반 때의 그 추억의 아이템들과 추억의 캐릭터들을 다시 한번 제가 콜라보를 해서 상품화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추억과의 콜라보를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되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세 분 강연자님들께 보내주신 질문 가운데 몇 가지만 추려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는 저희가 못할 것 같고요. 한 강연자님께 하나의 질문씩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민희 과장님께 그 준일 김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시청자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콜라보 공모전 등의 기획을 혹시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이번 라이센싱콘 그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학생분들이시거나 젊은 청년 스타트업 단계의 분들이신 것 같아서 아마 이런 질문 주신 것 같은데, 혹시 공모전 같은 계획 KT 차원에서 기획하고 계신 건 없으신지? 저희가 이제 저희가 기가진이가 이제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원래는 예전에 작년에 좀 이렇게 기가진이 망 자체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원래 공모전 같은 거를 좀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좀 나만의 기가진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가진 이렇게 해서 좀 우수작도 뽑아보고 어떤 이러한 스터디, 그러니까 이런 클래스 같은 거를 운영을 해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저희가 이제 다양한 IP사들과 이제 콜라보를 진행했다면 이제 어쨌든 저희가 기가진이가 가족형 단말이고 이제 고객분들에게 가까이 있는 이제 IT 기기이다 보니까 그런 점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다음은 토이저러스 김경근 CMD님에게 질문이 하나 여러 개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세이팡님 이런 질문 주셨네요. 유튜버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라이센스 콜라보를 적극적으로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영역과의 콜라보는 되도록 피하고자 한다라든가 혹은 콜라보하기가 조심스러운 영역이 혹시 있으셨나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네,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콜라보하고 싶지 않다라기보다는 하게 될 때 조금 상품화를 망설이는 분야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분야라면 인디 영역, 그러니까 매니아 시장이 너무 이제 거기 집착이 돼 있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거기 상품화를 위해서 약간의 대중적인 걸 묻히면 굉장한 극렬한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권브이 같은 경우도 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정말 태권브이를 좋아했던 그 진성 유저들 한 4,500분 정도는 조금만 예전에 그 태권브이가 아니면 저한테 막 약풀을 다시고 쪽지도 보내시고 막 그러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뒤로 몇 번의 콜라보를 하다 보니 정말 이제 극렬한 팬들이 있는 그런 이제 그 팬들이 거의 대부분인 그런 인디 영역에 가까운 컨텐츠들은 어떤 컨텐츠다가 아니라 조금 매니아 위주로 철저히 돌아가는 것들은 좀 콜라보를 하기가 조금 꺼려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매니아들하고 서로 소통의 어떤 눈높이를 좀 맞추는 게 조금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도에는 늘 좀 고충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정홍 디렉터님께 이런 질문이 와 있는데요. 정홍 대표님 이렇게 해외 시장 진출하실 때 코트라 같은 기관에서 지원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직접 해외 시장에서 연락이 온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선킴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2번 다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 코트라에서도 연락을 받아서 그 아트 콜라보 기회를 받아서 코트라에서도 전시를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 SNS 채널을 통해서 그런 에이전시나 콜라보 제안을 좀 많이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발표 드렸지만 이런 G샷 콜라보라든지 혹은 맥주 로보스 콜라보라든지 이게 다 중화권에 있는 해외 에이전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게 됐고요. 별다른 특별한 그런 홍보나 그런 거는 개인 SNS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강연부터 또 패널 토크까지 긴 시간 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귀한 자리 빛내주신 세 분 강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라보레이션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은 단순히 A라는 IP와 B라는 IP가 합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의 과정이자 라이센싱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전략적인 그런 시도 모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오늘 세 분 전문가분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라이센싱콘 2020 행사는 내일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저도 내일 새로운 강연자분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패널 토크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